대통령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다 또 몰카를 찍고 그걸 또 방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.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치 공작에 뚫렸다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. 즉 대통령실이 결국은 이런 정치 공작에 쉽게 뚫려버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 이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사건에 이제 있어 왔는데 문제는 아마 검찰이 그동안 이거에 대한 이제 고발을 받았습니다. 즉 이 사건을 주도했던 최 목사에 대한 이제 고발건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어떤 이 김영란법 위반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.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할 텐데 아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올 9월달에 이제 임기 만료인데 분명히 이런 어떤 문제를 검찰이 만약에 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아마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아마 이런 절박감들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사태를 만약에 이제 앞으로 특검이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 자존심과 또 검찰의 어떤 존립 이유 이게 아마 훼손당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원석 총장이 본인의 임기 내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진상을 한번 규명을 해서 과연 이 몰카 공작을 했던 최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단죄 그다음에 이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판단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결정을 내리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대부분 재판에 넘어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거든요. 이거는 지금 6월 7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1심 결정에 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결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. 아마 그것도 본인이 마무리 짓겠다. 즉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내려질 경우에 기소를 하고서 끝내겠다. 즉 이거를 불구속할 것이 구속할 건지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체포동의안에 또 넘어가야 될 테니까요. 그런 판단은 있지만 검찰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놓고 가는 것들이 이후 검찰을 위해서도 상당히 어떤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